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겨울다운 딱 날씨인 것 같습니다. 눈도 최근 들어서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빙판길, 좀 미끄럼 이런 일들이 좀 많았을 텐데 다들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 요새 감기, 독감이 무섭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곳에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아시겠죠? 주식시장은 날씨하고는 좀 다르게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한 90만 원 초반대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 신고가를 갔네요. 축하드립니다.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가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보고 두 종목이 이제 따라온다. 두 종목이 바이넥스하고 에스티팜이죠.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기업이죠. 우리가 CDMO 업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2.0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죠? 첫 번째가 이제 영웅놀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견제.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서는 대장이 알테오젠이 아니다. 알테오젠이 아니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렇게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때가 한 90만 원 초중반 이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딱 당선되고 이슈를 끌고 온 거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 바이오, 이 위탁 생산, 릴리 보고 중국 우시앱에서 생산하지 말고, 이 비만 치료제 되게 핫하잖아요. 올릭스 같은 경우가 일라이 릴리하고 기술 수출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다른 동맹국에서 생산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제 돈들이 베팅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번 구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을 하는데, 우리가 위탁 생산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두 종목이었죠. 바이넥스하고 에스팜. 그죠? 에스팜. 에스팜도 최근 들어서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한 89,800원. 그죠?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어떤 게 있습니다. 위탁 생산 업체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없던 게 2025년도에는 있어요. 모멘텀이. 2024년도에는 없는데 2025년도에는 있어요. 뭐가 위탁 생산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중국 견제라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이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돈을 끌고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금리 인하 압박입니다. 파월은 금리 동결을 유지하거나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기를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죠. 말을 안 들면 채권을 발동을 시켜서라도 채권을 활용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단기 채권이라도 활용을 하겠다. 금리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게 꼭 파월의 파월 연준 의장의 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채권을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 10년물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하면은 바이오한테 득이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거죠. 돈에 순응해라. 그래서 에스판 같은 경우도 이제 89,100원 급락됐다가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91,000원에서 92,000원 넘어가면 여기서 그 연속적으로 양봉 붙는지 보세요. 그럼 이건 터지는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바이넥스. 위탁 생산은 3개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 추천드린 건 3개잖아요.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위탁 생산.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에스티팜. 그 다음에 바이넥스. 이번 구간에 한 종목은 꼭 있어야 돼요, 여기가. 자, 2550 전후에서는 방산, 우주항공, 전력, 조선주, 원전주, 건설기계, 거기는 저는 절반으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절반으로 쪼개진다고 보고, 이번 구간에는 2550, 이 부근에 다가오면, 바이오 쪽에서 자금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장이 2550을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AI 관련된 반도체와 바이오가 이번에 자금을 끌고 오지 못하면은 이거는 돌파하기가 되게 어렵다. 설사 돌파하더라도 다시 2450까지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2550 전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탁 생산 업체들 얘네들이 돈이 붙어야 진짜 상승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외받겠죠. 그죠?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2만 원대에서 2만 1,000원대 이 콘크리트 매물대가 쌓여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방어 나오는지 잘 보세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바이넥스는 저점도 높아져야 되고 고점도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출과 이익이 같이 좋아지니까. 끝. 2550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550에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이오가 돈을 키워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2550 다가올 요 부분에서 돈을 키워야 된다고요. 누가? 바이오 1등주들이. 위탁 생산에선 누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팜, 바이넥스 얘네들이 자금을 키워야 된다고요. 쉽죠? 세 종목 가운데 한 종목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기로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위탁 생산도 있지만 ADC도 있잖아요. 우리가 플랫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알테오젠이죠. SC 제형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머커한테 기술 이전하면서 키툴 때 SC 요 꿈을 만들어주고 있고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알테오젠이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테오젠 추천하지는 않았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리가켄 바이오하고 ABL 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죠. 그죠? 예. 네. 저는 위탁 생산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넥스, 그 다음에 ST팜. 자, 다시요. 자, 2550 구간에서 바이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종목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바이넥스나 에스팜 중에서 한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돌려서 이야기 안 합니다. 돈길 딱 얘네들이 열었기 때문에. 지금 산발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보유자분들은 축하드립니다. 90만 원대 초반에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고, 자, 에스팜이나 바이넥스 못 사신 분들은 이쪽으로 해도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플. 자, 그 다음 ADC, ADC, 리가캠바이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둘 중에 한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심플. 빙돌리지 않죠? 자, 그 다음 ABL 바이오는 BB 셔틀도 있지만 이번에 기술 이전 관련된 이 포커스가 사실상 그거예요. 알테우젠이 작년도에 퀴트로다 이 SC한테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죠? 이 빅파마드 입장에서는 이 적응증 확대를 우리가 하면, 그죠? 이 매출 수익 구조 자체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응증 확대를 하려면은 이 타겟에 대한 정확한 표적 공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ADC 업체들이 도움이 절실한 거죠. 그래서 빅파마들이 지금 SOS를 치고 있는 게 ADC 쪽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좀 안 가고 있는 게 셀트린이죠. 안 가요. 답답해요. 다른 주식들 갈 때 안 간다고. 자, 하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올릭스라는 기업이 파이프라인 R&D 쪽 관련돼 가지고 연구도 참 잘하고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 막 펩토로이나 이런 애들 갈 때 왕따를 당했어요. 다른 애들 막 이렇게 갈 때. 근데 이게 한 번에 살아나요, 여러분. 이런 애들은. 자, 봐봐요. 자, 우리가 노브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 마운제로가 초대박이 터지면서 이 비만 치료제 자체가 전 세계에 이 열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그래서 GLP-1,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펩트론 같은 경우가 이게 가는 기간 동안에 얘는 안 가요. 왜냐면 바이오에 돈이 안 들어왔거든. 바이오보다는 트럼프 2.0 원전주에 돈이 들어왔고, 조선주에 먼저 돈이 들어왔고, 전력주에 돈이 들어왔고, 방산 우주항공에 돈이 먼저 들어왔고, 건설기계에 먼저 돈이 들어왔어요. 시장 전체 자금 자체가 커지지 않은 것 가운데. 그러니까 1등만 갔던 거고, 1등만 버텼던 거고, 2등, 3등짜리는 이렇게 빠졌던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빼앗겼기 때문에. 찬밥 신세였던 거죠. 찬밥 신세. 그죠?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조선주나 방산 우주항공이나 원전 이쪽 차익 매물들 나오죠. 절반 정도는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등주가 산업 1등주가 물고 왔어요. 물고 왔다고. 이슈를 물고 왔다고. 바이오 쪽으로. 돈 내놔 이거예요. 돈 내놔. 야, 원전주 돈 내놔. 그동안 나한테 가져갔던 돈. 방산, 우주항공 니들 호재 많이 나왔잖아. 돈 내놔. 전력주 돈 내놔. 조선주 돈 내놔. 니들이 여태까지 나한테 가져갔던 돈 내놓으라고. 우리 애들 지금 먹여 살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돈을 몰고 오려면, 이슈를 뺏어 오려면 키워드가 커야죠. 그게 뭐예요? 금리 인하 키워드 아닙니까? 10년물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돈 거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등만 버텼던 주식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2등도 살려버려라 이거예요. 야, 얘도 똘똘하잖아. 그러니까 일라이닐리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 나오니까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와요? 쏘는 자금들이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상한가 가잖아요. 지금 바이오는 1등주가 돈을 뺏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2등주들도 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 내놔 이거예요. 돈 내놔. 여태까지 나한테 뺏어갔던 돈 이제 돌려줘 이거예요. 그러면은 신호가 딱 나와야 되잖아요. 돈을 쏘는 애들이 진짜 들어왔구나. 이제 2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만약에 19만 1,000원짜리 있잖아요. 이거 넘어갈 때 한 3, 4천억 터지면 여러분 터지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알겠어요? 전략 유지하시라고. 올릭스처럼 갑자기 살아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효성중공업 한번 봅시다. 이거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실적도 끝내주기 나왔는데. 그죠? 자, 그 다음 조선주 봅시다. 자, HD, 현대, 민포조선. 얘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얘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조선주가. 아니, 업황 자체가 뭐 망가진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이 협력을 깨는 것도 아닌데 이거 잘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오션. 얘 정도만 버티고 2등 쪽에서 2등, 3등은 지금 돈 빼고 있잖아요. 보입니까? 자, 그 다음 하나시스템. 얘가 잘못할 게 뭐 있어요? 실적도 사상 최고치 끝내주게 나왔는데. 실적도 잘 나오는데 이게 윗골이 나올 이유가 뭐 있어 도대체? 돈 내놔 이거예요, 여러분. 돈 내놔.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잘못한 게 뭐 있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이익시한 의견 드리고 이제 기다리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BHI. 이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잘못한 게 뭐 있어? 돈 내놔 이거예요, 지금 시장은. 돈 내놔. 바이오 쪽으로 지금 일부 옮겨야 되니까. 그 신호를 지금 시장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면 딱 오십니까? 자, 삼바, 나 1등. 산업 1등. 산업 간의 자금, 이 세력 다툼에서 내가 이겼어, 이거예요. 전력주 고개 숙여. 조선주, 너희들이 여태까지 잘 나갔던 거 아닌데, 요번엔 좀 쉬어. 방산, 우장고, 호재 나올 때 이 시연 안 하면 너희들 먹고 토할 거야. 원전주도 마찬가지. 그나마 건설기계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업황이 돌아설 수 있을 만한 경제 정책 자체가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얘네들보다 덜 터졌었거든. 그러니까 이쪽 자금이 버티고 방산, 우주항공, 전력, 조선주, 원전에서 절반 정도만 살려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돈 빼가지고 돈 내놔 이거예요. 돈 내놔. 빨리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놔서 이쪽 2등주 살려주라고 이런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돈 내놔 이거야. 돈 내놔.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쏠렸던 돈 너희들 수익 많이 났잖아. 돈 내놓으라고.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신호를 지금 시장에 주고 있는 거예요. 방산, 우주항공. 잘 들어요 여러분. 이거 돈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논리고요. 적중률이 높아요. 2,450 이번에 여러분들 확인하셨잖아요. 저 미리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2,550에 다가올수록 좀 현금을 좀 챙기고 기다려라. 2,450 여기서부터 다시 현금 비중을 이용을 해서 주식을 늘려가자. 그리고 2,550이 실제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제 또 챙기고 바뀌라 이거예요. 바뀌라. 그 다음에 전력주, 조선주, 원전주, 건설기기. 이게 다 죽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방산 우정 활동 1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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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주 또는 이격조율. 그러니까 옛날에는 10개가 상승했으면 지금 한 3, 4개밖에 상승 안 할 거다. 근데 수익률도 재밌겠지. 그럼 나머지 대여섯 개가 뭐로 가는 거예요?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 쪽 1등 말고 2등주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종목으로? 알려드렸잖아.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만약에 조정이 나거나 등락이 나면 살 생각해야 된다고. 싸게 사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잘하셨네.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여기서 한 종목은 있어야 돼요. 두 종목 가지고 있으면 좋고 이번에 2450대 사신 분들 축하. 잘하셨습니다. 셀티로는 2분 실적 발표가 좀 나와야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버텨라. 19만 1,000원 돌파가 되는 순간 터질 수 있다. 전략 유지. 바이오는 끝. 여기가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산업에서 여러분 이슈를 뺏어온 겁니다. 미국이 10년물 파월이 말을 안 들면 이 10년물을 건드려서라도 4.7%에 해당했던 이 금리를 4.4%로 다운시키자. 그래서 투자가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왜? 나 영웅 노래 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문제 내가 했어라는 걸 표명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돈이 반응한다고 여러분. 수능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번 주에 여러분들 배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저가예요. 한 달 전도 신저가고 2달 전도 신저가고 6개월 전에도 신저가고 1년 전에도 신저가였던 것 같은데 또 신저가예요. 빠질 만큼 빠졌다.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죠? 근데 신저가예요. 빠질 만큼 빠졌는데 지난주도 신저가. 한 달 전도 신저가. 3개월 전도에도 신저가. 6개월 전도에도 신저가. 빠질 만큼 빠졌는데 빠질 만큼 빠진 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터 린즈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1등주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LG 엔솔 요거 살려야만 포트가 살아나겠구나. 배터리 쪽으로 집중하셨던 분들 무조건 얘가 신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타협은 없어요. 냉철해지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반도체,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익률 격차는 어마무시합니다. 빠질 만큼 빠져서 지금도 전저점.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또 신저가. 이제는 올라가겠지. 그래서 소외. 다른 주식들 20% 넌 소외. 이 기간 동안에 SK 하이닉스는 16만 원대에서 22만 5천 원까지 갔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반쪽. 업황. 반도체 업황 보지 마. 반도체 업황 보지 마. 나 이 업황으로 같이 데리고 갈 생각 없어. 이거예요. 살고 싶어? 그러면 AI 반도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 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넌 돈 벌게 해줄게. 싫어? 개길 거야? 내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돈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고집 피울 거야? 그럼 넌 왕따. 너 신저가. 힘들어? 그럼 또 신저가.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돈 들어오는 방향에 순응할 거야?
안 수능할 거야. 수능하라고. 그럼 너 살려주겠다고. 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돈들이. 그래서 하이닉스는 안 건드려요. 그리고 뭘 살립니까? AI 키워드 갖고 오라고. 자, 우리가 AI 관련된 주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미국에서 엔비디아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SK 하이닉스가 떠올라야 돼요. AI 칩, GPU, HBM 공급 1차 밴드 하이닉스. 브로드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SK 하이닉스가 떠올라야 돼. 브로드컴. 맞춤형도.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죽인다는 얘기는 AI 쪽으로 확장 안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만 있었을 때는 유리기판 테마는 형성되지 않았어요. 브로드컴 때문에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돈들이 유리기판 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유리기판 세 종목 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 필옵틱스가 날아갔습니다. 세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1등이 SKC입니다. 이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종합주가지수 다음 주 2550 전후해서 AI 관련된 주식과 바이오 1등주 자금이 연속으로 분진지를 보세요. 그래야 2550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심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돈을 안 키운다. 현금을 더 만드십시오. 그리고 2450을 다시 기다립니다. 어디 쪽에서 자금을 키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복귀해 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전략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운용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